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이번 시간 취업 이야기,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 의해 IT 경력자가 정규직 취업이 지체가 되어서 당장 생업이 필요한 경우, 개발자인 경우는 불가피하게 프리랜서 개발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는 마음을 먹고 단 2주 정도면 실제 출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단기적으로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먼저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입 지원자, 무경력자는 지원을 자제해 주시고요. 자, 5년차, 6년차, 7년차 개발자 정도 중급 이상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등급별, 그리고 프로젝트별 급여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되고요. 케바케란 얘기죠. 중급과 고급 사이의 단가 차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과거에는 중급은 한 600 정도, 그리고 고급은 한 700 정도였지만 최근에 단가가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중급은 한 650, 그리고 고급은 750 정도. 자, 중급과 고급 사이 한 100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달 공제되는 금액이 3.3%만 공제하기 때문에 급여가 첫 번째 해에는, 첫 번째 연도에는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일반 직장인들, 정규직 같은 경우는 거의 급여의 10에서 20% 정도를 세금으로 띄어가죠. 자, 하지만 프리랜서는 당해 연도에는 3.3%만 공제하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받아 보이지만, 자, 정부의 세금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에 약간의 세금 폭탄 정도의 수준으로 5월 달에 이 금액 곱하기 12한 거에 대한 세금을 5월 달에 한꺼번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700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 뭐 연 7천이나 뭐 한 8천 정도 됐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 한 10% 또는 뭐 20% 사이 정도 되니까 한 뭐 1,000만 원은 안 될 것 같고요. 1,000만 원 그 내외 500에서 1,000만 원 약간 후반 정도의 금액을 그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로 이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와 동시에 종소세를 내게 되면 내 소득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 10월에 뭐가 있죠? 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갱신월이죠. 그래서 1년간 재갱신을 하면서 1년간 유지가 되는데 이때 좀 그 전에 비해서 만약에 프리랜서를 통해서 소득을 많이 얻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보통 한 10에서 20만 원 내던 게 프리랜서 시작한 이후에 30에서 40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12개월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사실 마냥 프리랜서 급여가 높다고 많이 받는다 그래서 좋아할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는 순간에 해당되는 경력은 공식적으로 경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즉 정규직으로 나중에 지원 시에는 경력 인정이 안 됨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투입 시에 어느 정도 협의는 있지만 거의 다가 시키는 일은 거의 다 해야 됩니다. 분위기가. 네. 그리고 PM의 역할이 해당되는 프로젝트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PM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기술 PL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것이 수행사나 고객사나 어떤 일정의 금액 그리고 리소스를 투입해서 아웃풋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이 프로젝트에 집중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키는 입장에 있는 고객사, 수행사도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하는 실제 개발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들도 사실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쪼음을 당하는 거죠. 좀. 네. 그래서 다른 일을 거의 하지 못하고 오픈 날짜에 가까워오는 어떤 마지막 한 달은 거의 집에 못 가는 상황이 있을 정도로 바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프리랜서도 이제
굳이 나누자면 SI 개발이 아닌 SM 유지보수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I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SM 유지보수로 빠져도 됩니다. 대신 단가는 낮고요. 대신에 9 to 6가 지켜지기 때문에 칼퇴가 가능합니다. 연단위 계약도 함으로써 이제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말은 이제 SM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고객들도 6시에 거의 칼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칼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키는 일만 주로 하다 보니까 프리랜서 오래 하다 보면 조금 성향이 수동적으로 좀 변하게 돼요. 약간 위축되어 있다라고 얘기되나요? 그래서 위축감이 조금 자신의 성향으로 이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유가 발생 시에 수행사나 고객사로부터 2주 정도 시간 여유를 두고 메일로 해고 통보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그게 프리랜서의 어떤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금융권, 금융 SI 프로젝트 같은 경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권이 일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재계약할 수도 있고 금융권이기 때문에 금액이 지체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겠죠. 즉 월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감은 이제 단기 3개월 내외로 할 것인지 장기 1년 내외로 할 것인가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데 이것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로 함으로써 빨리 해당된 일을 털어내고 다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단기이기 때문에 오픈할 시기에 일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오픈할 때 그 업무 가중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각기 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기간의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리랜서 일감은 사실은 10년, 20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단기적으로 일하기에는 좋아요. SI 개발도 마찬가지고 SM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서비스의 어떤 네카라쿠베 같은 서비스 회사 이외에도 이런 시장도 있고 이러한 일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개발자 시장에서 중급 인력이 뭐 정규직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인기가 많죠. 네, 싸고 퍼포먼스가 가장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급 인력은 주로 개발자로 그냥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개발 리드, PL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개발 능력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로 공통 아키텍처나 코어 부분에 개발 리드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망하면 프로젝트도 망하고 개발자도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리랜서 시장도 한 50대에 가까우면 어떤 특정한 자신만의 기술이 없다면 개발 일감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관리자로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공실, 즉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간에 어떤 비는 시간을 없애게 하려고 하면 밥 먹듯이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절차를 잠깐 보시면 간단하게 자, 먼저 스스로 개발 능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뭐 자아성찰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력서, 그리고 스킬 인벤토리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일감을 찾아야 됩니다. 이따가 나머지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감을 찾으면 해당 영업이사와 컨택을 하게 되고 연락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일감 프로젝트 하청회사와 즉 담당자와 인터뷰를 보통 한 1회 정도 인터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후에 하청회사로부터 합격 불합격을 바로 통보받습니다. 그리고 잘 되면 출근 날짜를 조율을 받고 해당 일감 사무실로 출근하면 됩니다. 자, 모든 일련의 과정은 보통 평균적으로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빠른 편이죠. 그래서 개발 경력자 중에서 조금 생계를 조금 필요로 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프리랜서 개발자의 어떤 이쪽으로 좀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스스로 개발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게 프리랜서 개발자는 이제 일당 백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개발 능력이 검증이 돼야 됩니다. 대신에 코딩 테스트를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바쁜 그런 프로젝트에서 개발자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는 생략합니다. 대신에 프로젝트 투입돼서 자신의 개발 능력이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증이 됐는데 코딩을 하나도 몰라. 그러면 일을 못하게 되는 거고 잘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러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수가 없습니다. 사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즉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술, 뭐 자바면 자바, 뭐 파이썬이면 파이썬, 중급 고급 기술에 가까워질 정도의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일감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기술 스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력서, 스킬 인벤토리 작성이 있는데, 뭐 이력서는 일반적인 이력서인데 이제 특징적인 건 스킬 인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구글링 해보면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스킬 인벤토리는 이제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그런 업무를 다 적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환경, 난 어떤 언어에서 어떤 DB에서 어떤 툴을 썼다는 어떤 개발 환경을 기술해주고 해당되는 고객사, 근무회사 등을 작성한 게 스킬 인벤토리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이력서 이외에 스킬 인벤토리를 작성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감을 찾는 거죠. 자, 어디서 찾냐면 오키 같은데, OKJSP죠. oki.kr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자, 오키는 주로 대기업,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 이상에서의 일감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후발 주자인 위시캣 같은 또는 그 외에 이제 제3회, 제4회 일감 매칭 사이트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일감이 아니라 주로 개인 대 개인의 일감, 즉 개인의 일감이 많은 프로젝트가 많아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즉 해당되는 금액, 즉 이들이 지불하는 그 금액 자체도 작을 뿐더러 개발 사양도 굉장히 빠듯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거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위시캣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네, 돈은 돈대로 못 받고요. 경력은 경력대로 못 받고, 네, 엄청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시캣 같은 데보다는 이제 오키 같은 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는 많은 대기업 일감들이 있기 때문에 좀 회사 다니는 일반적인 그런 일감들, 급여 정도 수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객사가 이제 대기업인 경우 안정적이고요.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 네, 일감 많습니다. 오키에. 그리고 대기업 금융권 아직도 선호한 기술이 아직도 자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비 과정, 개발자 과정은 지금도 자바 개발자 과정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자, 10년 전, 20년 전 그 자바 개발 기술 스킬 아직도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자바를 할만하고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감을 찾아서 이제 영업이사에게 메일을 보내면 이제 1차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일감에 대해서 이제 해당 영업이사가 그 이력서하고 스킬 인벤토리를 검토하겠죠. 검토하고 부합한다 생각하면 이제 메일로 또 이제 전화로 영업이사가 연락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해당 영업이사는 사실은 해당 일감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가져가는 금액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매칭이 돼야지 자신이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나의 영업이사는 보통 한 10개 정도의 프로젝트는 관리가 되게
돼야지만 이제 수익이 유지가 되는 게 보통 이제 하나의 일감 프로젝트마다 보통 한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가져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곱하기 10개 정도 돼야지 그분도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영업이사는 이제 단건 아주 신경을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월 1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매칭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면 또 해결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바쁜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매칭하는 거 이외에 이제 인사처리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도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들이 영업이사라고 이제 하고 있는 회사도 기업이고 이제 법인이고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법인으로서의 역할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 초기 인력 수배 후에 매칭 투입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싸움도 나고요. 잠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영업이사의 역할도 적지 않이 큽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사가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인력이라고 파악이 되면 해당되는 프로젝트의 회사의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조율해서 어레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회 정도 인터뷰를 결정을 하고 바로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되고 보통 시간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보통 질질 끌지 않습니다. 바로 인터뷰를 결정을 하고 바로 인터뷰를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1차 협력, 2차 협력 때문에 인터뷰를 해당되는 뭐 1회 또는 2회 정도 볼 수 있는데 보통 1회 정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감에 관련된 이제 하나의 또 주의사항이 내가 컨택한 이 영업이사가 1차 협력사의 영업이사일 수도 있고 2차 협력사의 영업이사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자신이 수령하는 금액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급이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돈을 내려주면 내려갈수록 돈이 협력사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감안을 이왕이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통상은 2차 하청회사로 일하는 게 일상적인데 1차 하청회사와 일하게 되면 금액을 이제 제하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2차 정도만으로 이제 수행을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되면 당연히 하청회사로부터 합격, 불합격 통보가 오게 됩니다. 네, 길지도 않습니다. 금요일 인터뷰 보면 한 월요일 오전 정도에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코딩 테스트는 없고요. 어차피 투입되면 자신이 코딩 능력이 그대로 검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가 없는 것이고요. 자, 어차피 프로젝트 하게 되면 이제 기술 리드가 아키텍처나 코어 부분을 잡고요. 그리고 중급, 초급에서 개발할 그 페이지에서 사용할 템플릿까지 다 떠주기 때문에 그대로 중급이나 초급 개발자는 그것을 가지고 화면만 계속 복제하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간에 개발자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대신에 기본적인 코딩 스킬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신이 뻥튀기 경력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결국 잠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기간은 보통 이제 단기 3개월 내외와 장기 1년 내외를 본인이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출근 날짜를 결정이 되면 출근 날짜를 조율하면 되고 출근 확정되면 사실은 이제 해당된 영업이사 볼 이유는 거의 없고요. 물론 급여는 이제 이 영업이사에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도급의 구조상 이왕이면 협력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돈이 공제되기 때문에 이 영업이사, 이 프로젝트 해당 건도 이왕이면 몇 차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달린 일이고 급여가 깎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해당 일감 사무실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출근하는 데까지는 한 2주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2주 이상의 기간이 만약에 걸린다라 그러면 약간의 의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이 영업이사도 간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해당되는 수행사의 프로젝트 자체가 드롭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주보다 이상으로 기다리라고 계속 그 영업이사가 이야기하게 되면 의심을 하고 마냥 이 일감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나는 제2의 일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2주 이내에 출근이 확정돼서 사무실로 출근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프로젝트 룸에 가게 되면 보통 파티션이 있는 책상이 아니에요. 회의실이나 파티션 없는 별도 긴 책상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장비는 지급되는 것보다는 자신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는 미리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을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 보통 한 15일 정도에 받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15일 정도. 물론 빠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영업이사의 규모, 법인이지만 영업이사의 규모가 또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는데 이왕이면 2차 정도, 2차 협력사 정도의 영업이사의 어떤 건이 좀 안정적인 편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밀리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수행사가 대기업이지만 대기업에서 1차, 2차로 매월 내려주지 않아요. 당연히 선수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월급을 주는 이 영업이사 쪽에서 돈이 없으면 스스로 어떤 그 현금 유동성이 없으면 돈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선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주면 매월 돈을 내려줄 돈이 없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매월 월급을 못 주기 때문에 조금 이 개발자들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충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규모가 있는 건을 좀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시연을 하겠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일감을 찾는 거예요. 일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키에 가보시면 오키.kr 가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 중에서 이제 이 잡스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매일 시간 단위로 건이 계속 올라옵니다. 네, 계속 건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이제 나옵니다. SI도 있고요, SM도 있고, 금융도 있고, 제조도 있고, 통신도 있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고객사를 보면 자, 국민은행, LG, CNS, 우체국, 뭐 공공기관, 뭐 KB, 국민은행, 그거 외에 이제 오키를 선호해야 되는 이유가 거의 다가 대기업이에요. 자산관리공사, 공공기관, 뭐 생명보험, 뭐 대부분이 이제 수행하는 수행사, 고객사가 대형 대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하는 데 있어서 정규직처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이 위시캣 같은 경우는 개인 대 개인의 그런 프리랜서 일감 매칭 사이트이기 때문에 금액도 적을 뿐더러 개인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 측면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위시캣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발주한 프리랜서 프로젝트 일감으로 일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험이 없으면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가이드를 갖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 쪽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공공 쪽.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금융 쪽입니다. 금융 쪽. 금융 쪽은 적어도 자금의 압박도 덜할 뿐더러 워라밸이 금융 고객사에서 지켜지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같이 일하는 이 개별 프로젝트 건도 결국 PM 같은 경우, 고객 PM 같은 경우 당연히 고객사의 고객 사원이기 때문에 그들도 워라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조금은.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금융 쪽을 선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몇 가지만 볼까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국민은행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보통 아까 얘기한 대로 급여일은 이렇게 15일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뭐 4월달 중순인데 근무 시작일이 여기서는 조금 걸리네요. 한 1개월 정도 후에 이제 근무 시작인데 급여 이렇게 나와 있고 근무 지역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 어떤 것이고 내가 이쪽에서 필요한 인원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버 PL급 고급, 배치 PL급 고급, 그리고 프론트 개발자 고급 2명, DA 데이터 아키텍처죠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는 금융이라서 그런지 많이 주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3.3%를 떼고 받아서 많지만 내년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 금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잠시 프리랜서 개발자 생활을 하면서 잠시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의미에서 이번 시간은 프리랜서 개발자, 경력자를 위해서 프리랜서 개발자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한서였습니다.